여러분들이 요즘에 가장 관심이 많은 아파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아파트를 공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요즘에 9호선 연장 소식으로 미사에 관심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식으로 연장이 되냐면 9호선이 여기 중앙보훈병원역, 제가 조금 가렸네요. 이렇게 보시면 중앙보훈병원역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서 고덕을 지나칩니다. 요거 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미사역으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미사 쪽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미사에 넘어와서 한강을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생기는 곳 위치 주변으로 아파트들이 호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망월동 미사 강변 푸르지오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의미 있는 거래가 있었는데 33평형이 24년 4월 1일에 12억 2,500만 원 거래가 있었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아파트 이름 읽어드리면 망월동 미사 강변 푸르지오 아파트고, 최고 장점은 호수뷰입니다. 호수를 이렇게 딱 볼 수 있는 게 요즘에, 그러니까 신축 같은 경우가 구축보다 인기가 계속 앞으로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전망입니다. 전망. 한강이면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뭐 접근성이 워낙에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비싸서. 근데 이런 호수뷰라던가 산뷰,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골프장 뷰, 뭐 이런 뷰가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같은 단지 내에서도 호수 전망이 되는 곳들이 훨씬 더 가치가 많이 있겠죠. 이런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하철 이용은 미사 강변 푸르지오에서 강일역 쪽으로 가는 게 있고요. 5호선 강일역, 제가 좀 가렸네요.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사 강변 푸르지오에서 미사역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5호선 강일역, 5호선 미사역. 두 곳 다 걸어서 한 12분, 13분 될 것 같거든요. 미사에 아파트 자체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좀 선별해서 볼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미사 강변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호수 뷰가 되면서 한 10분 거리로 두 개의 지하철역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또 한 가지 좀 큰 호재가 있습니다. 여기에 좀 전에 제가 9호선 연장을 말씀드렸잖아요. 9호선 역사가 생기는 곳이랑 아주 가깝습니다. 이거는 한 5분 거리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28년도 정도면은 준공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9호선 연장과 미사 강변 푸르지오 아파트와의 이게 한 5분 거리. 이렇게 봤을 때 9호선을 탈 수 있고 5호선 두 개역을 이용할 수 있으면서 호수 전망이 되는 게 미사 강변 푸르지오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거는 윤술 초등학교, 윤술 중학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바로 옆에 끼고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 키우는 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아파트다. 그러니까 미사 쪽 아파트를 보고 계시면은 9호선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도 물론 좋은데, 이렇게 다양하게 뷰도 있으면서 9호선, 5호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 그리고 2016년 준신축 아파트라는 거, 이 가격을 보시면은 최고가 13억까지 갔던 아파트가 떨어졌을 때 9억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다시 반등을 해가지고 12억 2,500 거래가 있었거든요. 잘 보시면은 올해 들어서 계속 거래가 있습니다. 1월 달에 11억 8천, 2월 달에 저층이니까 10억 2천, 3월 달에 10억 3천, 3월 23일에 10억 1,500인데 4월 1일에 15층 좀 좋은 층이고 12억 2,500으로 확실하게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고가 13억을 신고가를 찍을 게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 스텝, 다음 호가에서 거래가 일어나면은 신고가를 찍을 수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미사 쪽이나 강동구, 미사 이쪽으로 강남의 동측에 사업장이나 직장이 있으시고 투자를 생각하거나 실거주를 생각하신다면은 망월동 미사 강변 푸르지오 아파트 한번 현장 가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호수뷰, 미사역, 9호선 미사 연장역, 28년 완공, 초품화, 그리고 반등 거래가 있었다 라는 것까지 좀 보시면은 여기 괜찮은데 한번 임장 가봐야겠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대방동 보람의 이 편한 세상 한번 볼게요. 여기는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에 현재 입지도 굉장히 좋으면서 여러 가지로 좀 관심 갖고 봐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여기는 예전부터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의미 있는 가격 거래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이름 다시
말씀드리면은 신대방동 보람의 이편한 세상이고요. 지도를 좀 크게 봤을 때 아파트는 이곳에 있습니다. 제가 빨간색 이렇게 칠하고 있죠. 위쪽으로는 여의도, 좌측으로는 가산 디지털 단지, 동쪽으로는 강남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의미 있는 가격은 33평에서 있었고요. 33평인데 11억 거래요. 5층. 23년 8월에 8억 거래가 있었고, 그리고 21년에 13억 거래까지 있었는데 가격이 확 떨어졌다가 확실히 반등을 해서 11억 거래입니다. 근데 이게 11억이 인서울 아파트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으면서 11억 가격인 게 현재 기준으로 나쁘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신대방동 보람의 이 편한 세상입니다. 서울의 서부권, 남부권을 관심 갖고 보셔야 됩니다. 오세훈 시장도 서울의 서남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보라매 쪽은 교통이 최근 들어서 대폭적으로 좋아졌습니다.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이 편한 세상에서 제가 화살표 치는 쪽으로 약간 오르막길입니다. 근데 이쪽을 내려가면은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호재고, 신대방 삼거리역 지하철 노선도에서 한번 볼게요. 나와라. 야,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에서 왼쪽으로 가면은 가산 디지털 단지역까지 10분이면 갑니다. 이 주요 핵심 업무지구죠. 10분 거리에 가산 디지털 단지를 갈 수 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가볼게요. 신대방 삼거리에서 동쪽으로 가면은 강남 논현동까지 환승 없이 20분이면 갑니다. 강남 출퇴근도 가능하고 가산 디지털 단지 출퇴근도 가능한 게 신대방동 보람의 이편한 세상 아파트라고 볼 수 있고, 이번에는 반대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보람의 병원역 있습니다. 이거는 신림선이고 개통한 지 얼마 안 됐죠. 신림선 보람의 병원역을 이용하면은 어떻게 갈 수 있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람의 병원역, 신림선 같은 경우에는 보람의역이 있고요, 보람의 공원역이 있고요, 보람의 병원역이 있습니다. 이 편한 세상에서 보람의 병원역이 굉장히 가깝죠. 그대로 신림선 타고 위로 올라가면은 여의도 색강역까지 환승 없이 11분이면 도착을 합니다. 여의도는 서울 3대 업무지구입니다. 강남, 광화문권 한양도심, 증권가가 있는 여의도, 서울 3도심까지 11분이면 도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신대방동 보람의 이 편한 세상은 정말 교통의 천국이다. 교통천국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광화문권도 못 가는 건 아닙니다. 1호선 대방역에서 환승을 해서 1호선을 타고 올라가면은 광화문권, 서울시청권, 한양도심권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가 보기에 괜찮은 아파트고, 일단 가격이에요. 가격이 이렇게 교통이 좋은데 11억, 좀 급매물 11억 안쪽까지도 좀 볼 수 있으면은 굉장히 좋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보람의 공원이 또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런 숲세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역세권, 몰세권, 그리고 중요한 게 숲세권입니다. 성수동이 뜬 것도 결국엔 서울숲, 여의도에도 초대형 여의도 공원. 근데 이 보람의 공원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게 보람의 이편한 세상 아파트고, 그리고 병원, 보람의 병원. 굉장히 가깝죠. 이렇게까지 인프라가 좋은 아파트가 있었나? 지금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바로 롯데백화점이 있습니다. 물론 백화점의 구성은 솔직히 좀 딸립니다. 이 관악 롯데백화점이. 근데 또 없을 거 없이 다 있긴 있어요. 명품관 뭐 이런 게 약해서 그런 거지 웬만한 브랜드는 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모니터를 했던 아파트이기 때문에 할 말이 많은데 주차장도 좀 여유가 있고, 이 남쪽으로는 평지이기 때문에 여기 단곡초등학교 꽤나 거리는 있습니다. 걸어서 한 10분 이상은 가야 돼요. 근데 평지로 갈 수 있고, 위쪽으로는 이렇게는 내리막, 이렇게는 오르막인데 이 위쪽으로 또 먹을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쪽이 좀 먹자골목이에요. 역전 할맥이 있죠. 할맥부터 시작해서 술 한잔 할 수 있는 거, 커피숍, 투썸플레이스 이런 것들이 다 이 신대방 삼거리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대방 삼거리 위쪽에는 학원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니터를 계속하고 뭐 거래가 안 나오나 계속 시세 트래킹을 하다가 좀 이번에 의미 있는 거래 11억 5천 33평 거래가 있어가지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같습니다. 그리고 인천 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신혼부부이거나 국평을 4억 5억대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아파트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는 보시면은 정말 호재가 많다. GTX 인천 2호선은 지금 있으면서 7호선 연장까지 교통호재가 빵빵 터지는 게 인천 서구 신현동입니다. 여기 감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지도를 넓게 해서 보여드리면,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 치고 있는 것이 신용동 루원시티 센트럴타운 아파트고요. 여기 바로 옆에가 청라입니다. 그러니까 청라보다 서울 접근성에 더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확대해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일단 장점으로는 이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이 루원시티 센트럴타운 아파트만 유일하게 가연초등학교를 길 건너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초품화, 가연중학교, 신현고등학교, 초중고를 바로 이렇게 붙어서 이용할 수 있는 게 루원시티 센트럴타운 아파트라고 볼 수 있고, 이 아파트 이름은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만큼 제가 고르고 골라서 설명드리는 아파트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면은 괜찮은데? 인천 쪽에 이렇게 투자 가치가 있는 아파트가 있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초품화, 중품화, 고품화까지라는 것을 설명드렸고, 솔직히 고등학교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다 컸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품고 있다? 아이들이 오히려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고등학교를 좀 멀리 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바로 집 앞에 다니는 것보다. 일단은 첫 번째는 7호선 연장입니다. 7호선은 바로 요 위에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인천 2호선 가정역을 이용하는데 더 가까운 곳에 7호선이 생깁니다. 아실 사이트에서 한번 볼게요. 7호선 연장은 루원시티는 이쪽에 있잖아요. 루원시티 아파트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리고 있는 거 계속 이어서 지도 보시면 됩니다. 인천 2호선 가정역은 이쪽에 있는데 7호선 가연역이 더 가까운 곳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가연역에서 한번 볼게요. 가현역, 하나 가면 독골사거리역, 하나 가면 성남역입니다. 성남역. 그러면 성남역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하철 7호선을 보면은 성남역에서 타면은 부천 종합운동장, 신중동역 부천시청의 백화점이나 인프라가 엄청나게 잘 돼 있죠. 그리고 가산 디지털 단지가 있습니다. 성남에서 가산 디지털 단지까지 가볼게요. 성남에서 가산 디지털 단지 핵심 업무지구까지 33분. 여기서 하나, 둘, 세 정거장 더 가면 되니까 약 40분 정도면은 가산 디지털 단지 루원시티에서 갈 수 있습니다. 지도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루원시티 센트럴타운에서 요렇게 해서 7호선을 이용하면은 약 40분 정도면은 가산 디지털 단지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7호선 타고 더 위로 올라가야지 청라인데, 청라에 있는 그 많은 인프라를 또 이용할 수 있는 게 신현동 루원시티 센트럴타운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GTX D 노선. GTX D까지 연결된다는 거는 진짜 엄청난 호재인데, GTX D가 어디로 오냐면은 이 가정역으로 옵니다. 가정역. 이거는 모르셨을 거예요. 인천에서 오는 GTX D가 가정역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가정역 주변의 아파트를 이렇게 많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GTX D는 더블 Y자라고 해서 김포에서 내려오는 노선이 있고, 인천공항 영종에서 이렇게 오는 노선이 있고, 이게 만납니다. 근데 가정역에서 탑승을 하게 되면은, 잠시만요, 펜툴이 왜 안 나오지? 가정역에서 탑승하게 되면은 대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 대장에서 부천 종합운동장, 광명, 시흥, 그리고 강남을 바로 뚫어버립니다. 2호선의 급행열차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와서 신림, 사당, 강남, 삼성, 잠실까지 연결되는 게 GTX D 노선인데, 신현동 루원시티 센트럴타운에서 이렇게 가정역을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GTX D. 시간은 많이 걸릴 겁니다. 많이 걸리는데 착공식하고 착공만 해도 호재를 바로 받을 수 있는 아파트들이 요 가정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국평을 4억대, 5억대에서 국평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30평대, 30평에서 34평. 그런 분들은 이쪽 인천 쪽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30평 거래 가격을 보면은 21년에 6억 7천까지 갔던 게 22년 12월에 4억 5천까지 떨어졌던 게 4월 11일에 거래가 두 건이나 있었습니다. 4억 9,700, 4억 8,500.
그리고 작년 12월 거래가 4억 8천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반등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실거래가 하루에 2건이나 신고가 됐기 때문에 이게 이 앞으로 그래프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천 쪽 관심 있는 분과 30평대 국평을 4억대, 5억대 요 왔다 갔다 해서 보시는 분들은 뭐 김포나 파주, 뭐 고양 뭐 이쪽만 보실 게 아니라 인천 쪽에도 GTX D5선과 7호선 호재를 같이 받는 아파트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